없는데요. 저의 예측은 그냥 감이 아니고 이어져 온 데이터 분석에 의한 예측이라서 이게 맞을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타 이러면은 연예인 스타로 생각하는데요. 아니고요. 최첨단 기술의 스타 얘기를 할 겁니다. 기술의 스타가 있었죠. 테슬라. 그 테슬라의 정체성의 핵심은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오너 리스크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냐면 그 오너가 그 회사의 가치 철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핵심은 사실 신뢰인데, 이 두 가지가 어긋나 버리면 솔직히 백에나 재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성에 의해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저희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그쪽 AI 전문가다 보니까 질문을 그 챗 GPT가 너무 잘할 수 있게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3월이라고 하는 이 달이요. 1월이 시작이기는 하지만 1월은 물론 뭐 직장 다니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별 의미는 없는데,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 학부모 이렇게 입장에서는 1월은 일단 방학이 있고요. 그 안에 뭐 연휴, 설 연휴도 껴 있고요. 뭔가 어수선하죠. 과도기. 우리 때는 봄방학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일찍 그냥 졸업식도 1월 달에 하고 준비 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 쉬는 뭐 이런 학교들도 있다고 하고. 원래 이제 3월이 딱 시작인데 저의 3월의 시작은 지난 시간에 3월이 되면은 늘 함께 따라오는 이름들. 어떤 친구들은 자기 이름 뭐 불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친구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이름 진짜 너무 짜증나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름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새롭게 찾아온 3월에 큰 뭐라 그래야 돼요? 기념일? 내 기념일에는 아유 뭐 이 나이에 뭐 아유 몰라, 그냥 남편이 뭐 미역국 끓여줘? 줄까? 그럼 뭐, 그래 뭐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 이러고 아들 생일에는 난 용돈 주면 제일 좋아하잖아. 아이 그럼 케이크는 사줘? 이제 사주도 사주면 고맙고 뭐 이런. 저희 남편의 생일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가족끼리는 그냥 그렇게 조촐하게 하는데 이게 가족이기는 한데 아직은 조촐해지기엔 내가 너무 섭섭한. 아주 그냥 요번에 또 20주년이라 해서 내가 김남기식 그 생일을 아주 사실은 내 나름엔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상으로 보기엔 참 별거 아니어 보여도 그거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일을 다 찾아보고 뭐 하여튼 엄청 공들였거든요. 그게 끝나고 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우리 요번에 그 3월이 되면서 이제 뭐 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 아니면 다시 재도전하는 친구들 뭐 입학을 해서 좋기는 하죠. 뭔가 내가 소속할 수 있는 집단이 있다는 건 인간이 가진 어떤 본능 중에서 가장 상위의 본능에 해당하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고 재수나 삼수를 도전하는 친구들은 일단 뚜렷한 목표는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 뭐 학령기 인구도 많이 줄고 해갖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들어가서 그렇지 뭐 학교가 없어서 못 들어가지는 않잖아. 지금 뭐 학교들도 많이 문 닫아야 될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줄 나름대로 섰긴 섰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학원을 졸업했던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참, 아주 참 힘든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뭐라는 건 없는데 그냥 스스로가 위축되고 불안하고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이미 뭐 군대를 다 갔다 와서 뭐 이제 뭐 어디로 잠시 뭐 군대 갔다 오면 되지 뭐 하는 그런 시간들도 이미 다 끝났고 정말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그 카카오에서 공채로 뭐 이력서 받았다가 일괄 다들 그냥 탈락 처리를 해서 취업자가 아예 없는 그런 엄청난 또 이제 사건이 중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참고로 오늘은 3월 3일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대기업 뭐 삼성, LG 뭐 이런 데서 공채를 하기는 하는데 참 규모가요. 그냥 몇백 명, 뭐 몇천 명 단위더라고요. 불과 한 진짜 제가 막 들었을 때는 뭐 몇만 명 뭐 이렇게 뽑았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도 공채가 있는 게 어디냐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졸업하고 또 작년에 취업 못하고 또 그 작년에 취업 못한 뭐 이렇게 누적된 취업자 수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사실 힘든 회피할 수 없는 3월의 첫 출발이고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공부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라는 게 제 소신이자 신념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다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욕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뭐 이거를 뭐라 그러죠? 팩트 폭력? 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단순히 제가 느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시시콜콜한 그 강의실의 분위기 또 시험에 대한 어떤 뭐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뭐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카이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더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을 써보려고 면접 과정을 이렇게 진행해 보면 명문대를 4년을 다녔는데 지금 그냥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공부를 해도 알 정도의 기본적인 전공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렇게 학점이 낮은 또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어떻게 기본적인 거를 모르냐 했더니 이런 과목이 전공 과목 아니냐 그랬더니 전공 과목이긴 한데 교수님이 뭐 교재도 뭐 사지 말라고 하시고 PPT 자료 이렇게 올려주시고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냥 시험 보는 시험 준비생인 거였던 거예요. 그 학문 전공 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험 보고 일어나서 강의실 문 닫고 나오는 순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그냥 고등학교 때 뭐 강남이든 어디든 뭐 과외든 뭐든 했던 그 방식 그냥 범위가 주어지면 그거 많이 딸딸딸딸 외워서 아니면 문제 많이 풀어서 점수 맞추는 요 단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사람을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또 워낙 이렇게 기존에 있지 않던 일이라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서 뭐 조금 한 6개월 정도는 가르쳐 가면서 뭐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섭다고 도망간 케이스도 있어요.
왜냐면 제 방식의 학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시키면 그냥 띡, 그거에 대한 그냥 인터넷 띡띡띡 뒤져갖고 그냥 장수 채우면 채워라 해서 내고. 거기다가 이 코로나라는 게 딱 터지면서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그 시험이나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나면 교수님들한테 왜 이렇게 뭐 왜 제 점수가 이런가요? 뭐 이런 거 문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학교 게시판이 우리는 대자보 붙이는 게시판이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그 학교 내 커뮤니티에서 아니 저는 출석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도 내라는 거 다 냈고요. 시험도 다 채워서 썼는데요. 왜 B인가요? 억울해요. 뭐 이렇게 이제 왔다. 와, 제가 그걸 듣고 정말 학을 띄었습니다. 학을 띄었어요. 아니, 학생이 출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레포트를 제출하라는 건 기본이에요. 시험 백지 안 내고 뭐 몇 개 맞췄겠죠? 그러니까 B 나오죠. 이게 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이래서요. 명문대를 나와도 인재가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쓸 사람이 없어요. 아니 데려다 쓰려면 어느 정도는 좀 기본적인 물론 뭐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신입이다 보니까 배워야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훈련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여기 학교도 아니고 일일이 이거 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회사들은 전부 다 수평 구조라고 해서 예전에는 뭐 신입사원 위에 대리 위에 뭐 계장이야 뭐야 뭐가 있든 계장이었나 하여튼 그 위에 뭐 과장 위에 차장 위에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이 있어서 내가 그 업무에서 하다가 잘 모르면 대리님한테 여쭤보고 그럼 대리님은 당연히 가르쳐주고 요즘은 수평 구조로 해요. 그래서 1년 먼저 나랑 비슷한 예를 들면 내가 마케팅 업무를 한다 그러면 1년 먼저 마케팅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선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칭도 뭐 무예님 길동님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다 신입사원인데 일을 하다가 잘 모르거나 막히거나 뭐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 그 먼저 같은 업무를 하는 1년이나 2년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꼴이 돼서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1년도 안 돼서 나가는 이런 제가 여러 가지 경험담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갈수록 더 심화가 될 거라는 부분은 뭐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올해는 그래도 뭐 경기가 너무 뭐 불황이라서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건 단순한 경기가 불황이라서만은 아닌 문제이라는 얘기를 오늘 이제 서두가 좀 길었지만 3월 첫 출발 스타트다 보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뭔데 그렇게 서론이 길어? 오늘은 스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스타 이러면은 자꾸 그 연예인 스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요. 아니고요. 최첨단 기술의 스타 얘기를 할 겁니다. 최첨단 기술의 스타. 예. 참고로 스타가 여럿이 있죠. 기술의 스타가 있었죠. 제가 기술의 스타를 한번 되짚어서 최근 들어 기술의 스타라고 이렇게 떠오르면 최근 들어서 기술의 스타라고 그래도 좀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테슬라. 온 대한민국 국민 중에 주식을 하는데 서학개미라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갖고 있다는 테슬라. 예. 테슬라의 기술 중에 보통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뭐 걔네가 뭐 스페이스 뭐 어쩌저 A인가 뭐 그런 것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 테슬라의 정체성의 핵심은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그게 이제 미래로 가는 비전의 핵심
최첨단 핵심 기술이었던 거고요. 그게 좀 생각이 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걔는 제가 지난번에 캐릭터로 분석한 기업 분석에서 라이징 스타로 끝날 것 같은 그 예감이 근데 요즘 자꾸 맞아가고 있어요. 내가 신기는 없는데요. 저의 예측은 그냥 감이 아니고 쭉 이어져 온 데이터 분석에 의한 예측이라서 이게 맞을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뭐 그 기이한 행적들, 그 오너 리스크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냐면 그 오너가 그 회사의 가치 철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핵심은 사실 신뢰인데 이 두 가지가 어긋나 버리면 솔직히 배견한 재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축해 놓은 에너지에 의해서 뭐 버텨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스타로 전락을 할 거예요. 그 얼마 전인가요? 제가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뭐 그 나온 기사를 이렇게 봤더니 그 테슬라가 뭐 매출 같은 거 조금 올라서 주가는 조금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 뭐 할인해서 그 테슬라 그 차가 좀 비쌌었나 봐요. 할인을 안 했었대요. 코대가 아주 높았죠. 그때 그 제가 그린 그 캐릭터에서처럼. 근데 이제 조금 현타가 왔나 보죠. 반값 할인도 하고 특히 이제 보통 해가 바뀌기 전에 12월 뭐 요때 많이 그런 행사들을 하죠. 그래서 뭐 매출은 오르고 뭐 해서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적인 사실은 그런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지고 지난번에도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또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 너무 간절해요. 내 죽기 전에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보는 일이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보통 그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그 이슈로 잡았을 때가 보니까 시속 60km에서의 자율주행이더라고요. 근데 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현대자동차에서는 지들은 시속 80km로 하겠다고 무슨 되도 않는 뻥카를 날려서 내가 진짜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모양의 자동차지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사실은 컴퓨터? 이동 컴퓨터?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뭐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통신선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 뭐 5G 갖고는 뭐 택도 없고 이제 뭐 6G 정도가 뭐 돼야 되는데 뭐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6G를 그래서 뭐 어떻게 땡겨갖고 뭐 28년부터는 6G를 뭐 어떻게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바람인 거고 그리고 이 5G 뭐 선도 기업 대한민국 최초 뭐 KT 뭐 이거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전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조금 빨라졌거든요. 조금. 근데 문제는 얘가 5G가 되면서 이 데이터 오류도 같이 빨라진 거예요. 더 많아지고. 뭐 그 5G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아마 그런 걸로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그쪽에 별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들었는데 어제는 TV를 보는데 아니 이게 리모컨은 저 앞에 있어야죠. TV 앞에. 그 전에 이렇게 리클라이너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뉴스가 툭 끊겨. 훅 꺼져.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다시 이제 리모컨 뭐지? 다시 켰어요. 그래서 다시 켜서 또 뉴스가 한 3분 나왔어요. 근데 또 좀 있으니까 또 툭 꺼져. 그게 한 3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한 1초, 2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TV에 한번 그렇게 뭐 깜빡깜빡 나가도 뭐 내가 다시 리모컨 TV 뭐 보면 TV 보다가 뭐 그런 문제 생겼다고 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안전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에서 어쩌다 한 번이라도 발생되는 그 오류가
에라가. 그냥 이거는 한 방에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치명적인 거잖아요. 아, 이게 뭐 빨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5G도 제대로 지금 안 굴러먹고 있는데 뭘 자꾸 빨리 하는, 이게 보니까 벌써 급한 거야. 이게 뭐든지요, 원래 계획보다 뭐 빨리 수정해서 뭐 28년도부터는 이딴 소리 나온다부터 이거는, 이제 지들이 이제 아는구나,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원래 그 스케줄대로 해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대로 이렇게 한 코스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뭐 아우토반 같은 뭐 그런, 아니면 캐나다나 뭐 미국쯤 되는, 끝도 가도 직선인 뭐 이런데 어쩌다 한번 튀어나오는 뭐 코알라는 호주인가? 그런 동물 정도가 있는 곳에서 시속 60km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최적의 뭐랄까 그 성공 스토리일 것 같고,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뭐 횡단보도라고 해봐야 뭐 4차선인데 뭐 조금만 가면은 뭐 신호등에다가 뭐 우회전 좌회전 튀어나오는 뭐 오토바이 차량에 뭐해 뭐 킥보드에 뭐 따릉이에 뭐. 아휴, 내가 그 인사하고 몇 번 날 것도 없어. 그 다음 수많은 골목들과 이면도로들, 그게 불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해서 걔는 라이징 스타가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작년 이맘때보다 조금 전, 그러니까 한 21년 하반기, 그때도 미친 듯이 나온 두 번째, 미쳤어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왜냐면 그게 하도 미쳐갖고 제가 그거 강의한 적도 있어요. 메타버스와 NFT. 난리였죠, 난리. 그러니까 21년도에 뭐 사실은 20년도 하반기부터 뭐 미친 듯이 오른 주가와 함께, 보통 주가가 안전자산이 아니죠. 그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위험자산의 또 다른 또 그 위에 있는 애가 가상화폐 토큰이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NFT를 뭐 한대요. 무슨 어디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데 NFT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로 장담했어요. 얘는 곧 잊혀지진 않아요. 왜냐면 한번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잊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스타로서는 잊혀진다는 거죠. 라이징 스타. 난리였거든요. 난리. 하여튼 뭐 방송만 틀면 메타버스, 오죽하면 그 페이스북이 뭐 메타 뭐 이거를 바꿨겠어요? 뭐 메타버스로 무슨 부동산을 사느니, 뭐 명품이 입점이 되느니, 뭐 거기서 강의를 하느니, 회의를 하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NFT로 뭐를 해서 뭐 땅도 사느니 어쩌고저쩌고. 지금 18개월 정도 지났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사이에 미친 듯이 메타버스 NFT에 투자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네. 그 재무제표를 조금만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세요. 그 전체적인 규모에서 가장 많은 적자 규모를 일으킨 데가 메타버스하고 NFT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투자만 해놓고,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투자를 할 돈이 없어서 그냥 스탑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NFT나 메타버스는 그러면 쓰레기 최첨단 라이징 스타 기술이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메타버스와 NFT를 원래 NFT와 메타버스가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는 데가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몰라요. 그냥 야, 메타버스로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럼 그게 약간 가상현실 쪽이잖아. 그러면 가상현실 쪽이면 이제 1차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야? 게임. 그래, 게임. 게임 뭐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왜, 게임에서도 그,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그 게임 현장에서만 돌아다니는 그 머니들이 있었잖아요. 게임 머니들. 그게 그러면 NFT로 가는 건가? 뭐 이러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일예로요, 메타버스 NFT 얘기하는 엔터테인먼트 그쪽에요. 그쪽에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뭘 하겠어요?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최근이었고, 근데 그 NFT는 조금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물론 뭐 이게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보면은 현재보다도 이 추세, 아직은 괜찮지만 추이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추이. 뭔가 이렇게 하강으로 떨어지는 추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IMF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굉장히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는, 점 찍고 부정으로 보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지점에 한번 왔더라고요. 물론 뭐 IMF가 무슨 신도 아니고, 뭐 IMF가 그런다고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 추세, 추이, 심리, 예. 우리가 경제나 부동산 이거 할 때도 제일 물가도 마찬가지. 무서운 게 뭐예요? 기대 심리,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이 기대가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꺾였다는 거에서 얘는 확실히 이제 라이징 스타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 21년도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것을 짚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18개월이 지난 이후 엄청난 투자금을 회수를 못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거기다가 갑자기 그때 막 코로나에 뭐 비대면에 뭐 이러다 보니까 더 그게 막 이렇게 불을 짚었는데, 이미 뭐 전 세계가 이미 다 이제 코로나 다 없어졌잖아요. 위드 코로나도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 아웃. 뭐 이거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굳이 현실에서 다 뭐 회사도 다 나가고 뭐 학교에서도 다 하고 마스크도 벗는 이 마당에 뭐 메타버스에 관심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쓸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은 아주 잘 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리고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또 NFT가 또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쓸 줄을 모르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항상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기술만 아는 거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현장에서 사용해서 돈을 벌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전략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이 기술이나 이것들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한 전략이 없는 건 또 사업하는 쪽에서는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다 보니까 그냥 공중에 붕 떠버렸다가 뚝 떨어지는 케이스가 된 거고요. 근데 뭐가 하나 떨어지면 또 하나 꼭 이제 띄우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의 주제인 최첨단 기술의, 지금은 라이징 스타인 챗 GPT. 아우, 뭔지 몰라도 아마 귀가 좀 따갑지 않으세요? 난 따가웠는데 한 달 내내 너무 따가웠는데 챗 GPT 해갖고. 근데 이제 이 챗 GPT가 라이징 스타에서 정말 슈퍼스타가 될지, 아니면 얘네들도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처럼 그냥 라이징 했다가 은근슬쩍 그냥 이렇게 후방으로 밀리는, 그럼 또 다른 애를 또 띄우겠죠? 최첨단 뭐 기술을 해갖고 될지 좀 두고는 봐야겠습니다만, 또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인정하는 이쪽 제조 쪽 기술 말고요, 이 모바일 쪽 기술에서 인정하는 슈퍼스타는 아직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양반 이름이 뭐였더라? 스티브 잡스. 이제 고인이 되셔갖고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자꾸 이런 생각이 안 나. 지금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카메라랑 나랑 딸랑 둘이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 스티브 잡스가 맨 처음 스마트폰이라는 손에 쥐고 다니는 컴퓨터라는 개념으로 만들었을 때 그거 외에는 저는 혁신도 기술의 최첨단이라는 부분도 그것이 어떤 세상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에 없는 어떤 시장을 점유하는 기술과 시장 속에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뭐 돈을 창출해내는 이거는 그때의 그 스마트폰 지금 말고 지금은 아니야. 지금 그래서 뭐 반도체 값도 막 떨어졌잖아요. 지금 말고 그 당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저께인가 회왕을 했는데 그 스페인에서 열렸던 MWC라고 해서 그 제조 쪽에 테크놀로지가 있는 것처럼 이 모바일 쪽의 테크놀로지로 해서 이제 뭐 전시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제조 쪽의 테크놀로지 뭐 할 때 뭐 이렇게 뚫뚫뚫뚫뚫뚫 뭐 액자처럼 말아갖고 뭐 세워놨다가 뭐 이렇게 TV 볼 때 뭐 쫙 이렇게 펴갖고 뭐 보는 뭐 TV 뭐 그런 거 할 때 진짜 그냥 그래 저거는 기술 자랑질이니까 그렇다고는 한데 저게 나와도 문제고 왜냐면 도로 창고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나와도 문제고 왜 저거는 기술 잔치지 하고 했던 그게 뭐였냐면은 아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가전제품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호기심이 쫙 폈다가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전제품이라는 게 뭐 10만원 언더따리로 아이 뭐 했다가 아니면 뭐 알지 뭐 이런 제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전원 버튼 누르고 그냥 TV 보는 것도요. 어떨 때는 딱 전원 버튼을 누르면 딱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딱 누르면 뭐 지금은 뭐 입력 중입니다. 그래서 또 버튼 몇 개를 또 눌러서 찾아가야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아니 그것도 짜증나고 귀찮아 죽겠는데 뭘 TV 볼 때마다 이렇게 쫙 폈다가 뭐 접었다가 뭐 아니 TV를 뭐 이렇게 껐다가 일단 설거지하고 나서 맞다 9시에 나 뉴스 봐야 돼.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그럼 언제 접었다 폈다 말았다 뭐 그 짓을 하고 앉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정말 기술자들이 우리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기술의 선구적 기업이야. 뭐 이런 거 홍보용으로는 괜찮은데 요번에 그 MWC인가 거기서도 보니까 무슨 뭐 아바타가 튀어나와서 뭐 카메라로 찍는데 뭐가 어쩌고 뭐 샤오미인가요? 뭐 거기는 그 중저가 폰으로 유명했던 데잖아요. 근데 그 중저가 폰이 이제 시장이 꽉 찼나 보지? 갑자기 프리미엄으로 하신대. 근데 또 뭐 삼성에서는 이렇게 폴더가 반으로 접는데 뭐 이렇게 3단으로 접는 뭐가 나왔대요. 어쨌든. 근데 가격이 기본적으로 다 200만 원 전으로 나오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지금 젊은 MZ 세대 애들도요. 왜냐면 웬간한 데는 다 와이파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와이파이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뭐 지하철이면 지하철, 뭐 카페면 카페. 요즘에 와이파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뭐 저 다니는 미용실도 와이파이 다 있어요. 데이터 안 써요. 어디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고객들이니까 다 알려줘서 그거 써요. 아니 그리고 뭐 영화 뭐 이런 거 이제 볼 때는 뭐 그냥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요즘엔 또 이렇게 이제 스마트 TV라고 해요. 얼마 안 해요 그거. 막 한 75인치도 뭐 한 150만 원이면 사는데 거기 이렇게 연동해갖고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막 그걸로 막 봅디다만. 아니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게 연동이 안 됐을 때는 뭐 5G 뭐 해서 뭐 데이터 무제한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젊은이들이 살아보니 자기 자취방에 뭐 하나 있고 학교 다니고 뭐 술 마실 때 술 먹지 거기서 뭐 영화 다운받아서 보겠어요? 별로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알뜰폰, 중저가 알뜰폰 시장이 오히려 더 많이 늘었대요. 그런 와중에 무슨 뭐 반으로 접었는데 뭐 세대로 접었는데 뭐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뭐 200만 원 뭐 얘기 나오는데 이게 정말 뭐 나는 아이폰 아니면 나는 스마트폰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뭐 이런 정말 시쳇말로 그 골수 팬이 아닌 이상 그 검증도 안 된 거 누가 200만 원씩이나 주고 삽니까? 내가 보니까 뭐 보니까 그래 쟤네들도 그냥 또 우리 이렇게 기술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많이 오다 주시고요. 저희 물건 많이 팔아주세요. 뭐 이 홍보인 거는 알겠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짠하다. 어떡하냐.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전 참 짠했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쭉 제가 나열했던 정말 왜 라이징 스타에서 슈퍼스타로 간 애들이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 애플 아이폰. 근데 그 아이폰 지금 말고 스티브 잡스가 맨 처음에 출시했을 당시의 아이폰 왜 걔밖에는 없는가? 요 얘기가 이제 일부였다면 그 이제 본격적으로 2부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지금 뭐 한 달 동안 막 진짜 귀가 막 따가울 정도로 핫한 이슈가 됐던 챗 GPT께는 과연 정말 라이징 스타에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챗 GPT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근데 일단 영어로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도 뭐 한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아니야. 왜냐면 지금 제가 AI 스피커라고 그건 AI도 아닌데 AI 스피커라고 벌써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벌써 7, 8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썼던 것 같아요. 한 2, 3년 있다가 쓴 것 같은데 그 전에는 KT에서 나왔던 기가지니를 썼고요. 지금은 이제 SKT에서 나오는 아리아를 쓰는데요. 일단 이 애들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뭐냐면 한국 거니까 실시간으로 아리아, 현대 코스피 이런 거는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 연계를 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질문을 대답을 너무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얘가 아리아잖아요. 그럼 내가 아리아라고 부를 때 얘가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기운이 없어요. 여기서는 목소리가 대박만하게 커요. 왜냐면 여기는 커야 되니까. 근데 집에서는 쉬어야 되는 공간이고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리클라이너에 이렇게 앉아갖고 아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못 들어요. 그래서 아리야 이렇게 불러야 들어요. 아니 그러면 이건 뭐 기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쓰지도 못할 거 뭐야 내 주변에 그 다 철수를 해갖고 왜냐면 저는 이제 뭐 화면에서 설정을 켜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음악도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다운받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찾아 듣거나 뭐 유튜브로 듣거나 이런데 이제 나는 그게 안 돼서 사실 그 설치해서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근데 일단 오류가 3번에 한 번은 오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렀을 때는 정작 대답을 안 하다가 전혀 아하고 리하고 아리야 하고 전혀 무관한 뭐 게릴라 이런 얘기를 아들이랑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네. 뭐 이런 식의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요 이렇게 새벽에 혼자서 툭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정말 이 마당에 무슨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챗 GPT 뭐 그걸 한다고 하는지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영어. 좀 영어로 이제 질문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질문을 제가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챗 GPT에 대한 기술을 완벽하게 아는 저희 남편은 챗 GPT를 사용을 했겠죠? 네. 많이 진화가 됐대요. 네. 그러면서 자기야 들어봐 뭐 이러면서 네. 내가 이거를 물어봤는데 하면서 막 쭉 읽어줘요. 딱 들으니까 그럴싸하네. 네. 그럴싸는 해요. 그럴싸는 한데 꼭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정치인들이요 선거 앞두고 하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는 안 나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그쪽 AI 전문가다 보니까 질문을 그 챗 GPT가 너무 잘할 수 있게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그건 전문가니까.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챗 GPT를 아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단계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단계에 사실은 그냥 아주 난이도가 진입장벽이 낮은 잡일, 손이 많이 가는 일, 네. 이런 거는 굳이 지금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좀 정리해줄 누군가가 좀 있으면 좋긴 한데 그걸 이제 인건비로 하려면 사람을 또 뽑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거 되게 사실 뭐 허접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기술이라는 어떤 개념이거나 아니면 어떤 큰 프로젝트 상에서는 그냥 그 부분 정도는 그냥 한 대졸? 뭐 초대졸? 정도 애들만 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최고의 전문가가 앉아서 거기서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원을 뽑아서 써야 됐겠죠. 근데 사람 써서 그 일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뭐 월급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게 이 일이 문제가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요. 내가 돈 주면서. 근데 얘는 얼마나 좋아요? 딱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그 일은 잘해내요. 나 비전문가잖아. 챗 GPT가 뭔지 정도만 알지. 나는 그게 정확히 어떤 AI 그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난 몰라요. 난 컴맹인데 더더군다나 모르지. 질문을 해보래. 그래서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어떤 분야에 대한 그 시장 분석을 좀 해봐봐 했더니 이거는 뭐 이래서 좋고 뭐 앞으로 비전이 있고 야 그런 거 그냥 내가 말해도 1분 안에 말하겠다 이제 그거 말고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수치나 데이터나 통계에 기반해서 설명해봐. 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래요. 뭐야 나한테는 꽝이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질문을 정말 그 용도에 맞게 필요에 맞게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영어로 질문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 외에 질문을 잘해서 얘가 일을 잘할 수 있게 질문을 그러니까 일을 시킬 때 오다를 명확하게 걔가 일을 잘할 수 있게 오다를 내릴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빠삭한 고수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인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면 그런 정보는 없대요. 그럼 뭐예요?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거예요. 원래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돼 오다가 이제 조금 써먹을 만하다 요거예요. 자, 또 하나 챗 GPT가 뭐 대단하다 뭐 주가 올리려고 한 것 같아.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냐면 무슨 변호사 시험하고
뭐 약사 시험을 얘가 치렀는데 얘가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뭐 미국 변호사 시험인지 한국 변호사 시험인지 잘 몰라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국가고시라고 하면요. 예전에 사법고시도 마찬가지고요. 제 주변에 그 회계사 시험 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를 그 시험 보셨던 분도 보면요. 1차 1차 단계에서의 시험은요. 거의 대부분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문제 아시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그 관련돼 있는 소스 안에서의 답을 찾아가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계속 학습을 시켰으면 고득점은 못 받아도 그게 있잖아요. 1차 시험에서는 60점만 넘으면 돼요. 60점 넘었나 보죠. 근데 우리가 그 기출 문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올해 내가 이 시험 문제를 낼 때 20년간 뭐 아니면 40년간 기출문제 그거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쫙 학습시켜갖고 시험을 보게 하면 뭐 1차 시험은 통과를 하겠죠. 내가 봤을 땐 그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2차 시험은 거의 대부분 준 논문 형식의 서술형 시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얘가 논문도 쓸 줄 안돼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논문을 네가 써? 자, 일단 논문이라는 것에서 얘가 쓸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뭐 그런 논문은 쓸 수 있고 거기까지 쓰겠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쓴 척도 논문 같은 논문을 얘가 어떻게 쓴다는 얘기죠? 아니면 우리 보통 이제 논문 쓸 때 뭐 독립변수 놓고 종속변수 놓고 하는 뭐 그런 그 시험이 들어가는 논문 뭘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가 알아서 지들이 뭐 문항을 만들어서 뭐 그래서 그 설문을 돌려서 데이터를 받아서 코딩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걔네가 쓸 수 있다는 논문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그 메타 인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메타 지식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논문 정도는 뭐 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뭐에 관련돼 있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본 논문 중에 하나가 논문을 한 200편 정도를 쫙 서치를 해서 거기에서 그 뭐 분류 체계도 새로 잡고 개념도 새로 잡고 뭐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기존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논문의 주제에 걸맞는 관련 논문이 200개 이상 누가 썼어야죠. 사전 연구를 이미 했던 논문에는 뭐 그게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쓰고자 하는 논문은 얘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거는 뻥카를 날려도 앵간히 날려야지. 그걸 논문을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논문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주면 목적 및 필요성, 그 다음에 뭐 개념 정의, 그죠? 그 다음에 선행 연구, 이론적 배경 여기까지는 내가 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해놓고 논문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나는 이미 이제 내가 썼잖아. 해봤잖아. 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벌써 챗 GPT가 한 달을 굉장히 막 전 세계를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휘젓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딱 뭐고 이게 또 뭐가 있나 봐. 3월이 딱 되니까 챗 GPT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는데 걔가 막 챗 GPT가 뭐 대단하다고 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나온 이슈 2가지를 벌써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챗 GPT는
아니 챗 GPT를 떠나서요.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애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이제 뭐 그림도 많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지금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리죠. 왜냐면 뭐 디지털로 그려도 되는데 워낙 디지털로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그냥 초등학생 느낌 나는 손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그 그림을 되게 그리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그림을 도저히 그릴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그릴 때 자 일단 별을 그려. 그러면 인공지능이 별을 그려요. 별을 그리는데 1번, 3번, 5번 꼭지점은 한 3cm, 5cm씩 늘려서 그려. 그러면 그리겠죠? 그러면 딱 별은 이렇게 정각이잖아요. 정각. 근데 여기서부터 얘부터 얘까지는 예각으로 만들고 얘부터 얘각은 둔각으로 만들어. 그럼 그리겠죠? 네. 자 거기에다가 표정을 넣는데 화난 표정 넣어봐봐. 화난 표정. 그러면 화난 표정이 요즘 뭐 많잖아요. 요즘에 그 뭐야 이모티콘 거기에도 뭐 화난 표정 좀 많아요. 그럼 화난 표정 이렇게 해서 만들겠죠? 야 거기 끝에다가 자동차 바퀴 그려봐. 바퀴. 그러면 자동차 바퀴 그림 없겠어요? 그럼 그거 찾아다 붙이겠죠? 이렇게? 야, 얘 머리에다가 얘 완전 조금 자뻑이거든? 그러니까 머리에 왕관을 씌워봐요. 왕관. 왕관을 그려요. 그러면 야, 코는 저 피노키오 코만큼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 그럼 뾰족하게 그리겠죠? 아니, 이거는 가능해요. 지금도. AI 성우. 우리 잘 쓰고 있죠. AI 성우.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난 내가 읽기 좋아요. 제가 가끔 지난번에 진짜 도저히 안 돼서 AI 성우 한번 썼다가 그게 이제 유료로 쓰면은 뭐 조금 더 낫다고는 하는데 요즘에 가끔 광고를 보면요. 딱 들어도 알아요. 저 AI 성우 썼구나. 근데 좀 돈 주고 썼네. 너무 티가 나요.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뭔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공산품 음식 먹는 느낌? 왜 김밥도 왜 분식집에서 이렇게 아줌마가 말아주는 김밥 먹는 거랑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 먹는 거랑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먹으면 기분이 나빠요. 시간도 없고 배는 고프고 뭐 먹을 데는 없으니까 김밥 한 줄 거기서 편의점에서 사다가 이렇게 앉아갖고 먹으면서 가는 용으로 그러니까 배는 채워지는 거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뭐 굉장히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시간이 절약이 되고 내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도 조금만 어떤 기술 습득만 할 수 있으면 아주 기초적인 거는 그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원을 뽑지 않아도 예를 들면 그 정도 수준 뭐 디자인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나는 이런 내가 지금 말한 거 난 요걸 표현하는 게 나는 뭐 필요해 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게 전반적으로 AI의 기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노래는 못하겠어요, 걔가? 작곡은 못하겠냐고요. 다 합니다. 그래서 뭐 AI 가수도 나오고 AI 모델도 나오고 AI 작곡가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솔직히 뭐 그거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뭐 해서 쓸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은 아주 그 필요에 의해서 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안 쓰고 있잖아요. 왜냐? 이 예술이라는 측면은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똑같이 내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건 그냥 기능이에요. 테크닉. 근데 예술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혼. 사람이요. 되게 화가 많이 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어떤 그
정서를 막 학습시켜요. AI한테. AI 성우한테. 그래서 AI 성우한테 막 시키잖아요. 그 화나는 그 정서는 얘가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막 화가 났을 때 어떤 느낌,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막 화가 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말을 하면서는 뭐 하는 거냐? 그냥 뭐 체념일 수도 있고. 그러면 갑자기 이게 톤이 확 다운이 되면서 되게 너그러운 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가 나고 분노에 차지만 그 화와 분노 사이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씁쓸한 미소. 이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10개 물속보다 어려운 이유가 그 다차원적인 것을 뭐 화내는 거, 뭐 기분 좋은 거, 희노애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느낄 때 인간의 감성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 미묘, 다난한데 얘가 그것까지를 다 학습한다? 저는 불가능으로 봅니다. 제가 바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AI 어쩌고저쩌고 챗 GPT를 포함해서 제가 정의한 건 뭐냐면 can do it.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할 수는 있어. 야, 뭐뭐뭐뭐에 대해서 뭐 레포트 써봐. 레포트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쓸 수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살림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가사도우미를 쓰잖아요. 그럼 나보단 잘하잖아. 나는 오이도 못 썰어. 근데 가사도우미가 와서 오이를 톡톡톡톡 썰어요. 그럼 삐뚤빼뚤 썰던 뭐 예쁘게 썰던 3mm로 썰던 중요하지 않아요. 썰 수 있다는 게 나보다 나오면 나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무지성에 뭐 문맹 뭐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못하잖아. 나는 못하는데 쟤는 해. 그러면 박수 받을 일인 거예요. 야, 쟤 똑똑하네. 야, 쟤 대단하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살림을 할 줄 알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그 살림에 대한 기본적인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는 비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쟤는 오히려 왜 저따구로 썰어? 아니, 일할 때 다 마무리를 했으면 그 뒤에 물때까지 딱 닦아야지. 아니, 그리고 다 했으면 쓰레기 이렇게 해갖고 버려야지. 음식 내다 버려야지. 안 되겠다. 나가. 이게 뭐예요? 내 수준. 즉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것을 대하는, 그죠?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해봐 했을 때 얘가 하면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깜놀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그것을 쓸 수 있는 내가 뭐 필요에 의한 입지에 올라갔어요. 근데 걔를 시켜요? 받아봤어요? 야, 이거는 중학생이 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 기술을 좀 아시거나 어떤 경제성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저는 그냥 할 수는 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랑 이제 가사 분담을 했는데 아니 나랑 취사병 출신이라서 뭐 좀 할 수 있는지 알고 야 뭐 좀 뭐 예를 들면 뭘 좀 해봐 그러면 엄마 나 그냥 할 수는 있는데 엄마가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 점심 한 끼 먹으면 날 먹을 수 있게 해야지. 그건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란 후라이 하나를 시켜봐도 알아요. 제가 원하는 계란 후라이 흰자는 이렇게 가장자리가 살짝 이렇게 바삭하고 이렇게 앞뒤로 흰자가 익는데 약간 노른자에는 한 70% 반숙 정도 되는 계란 후라이를 못 해내는 거예요. 막 기름이 드글드글한데 막 찢어지고 뭐 노른자는 다 터지고 그런
계란 후라이는 해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면 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건 내가 담당할 테니 너는 뒷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처리까지는 네가 해라. 그래서 업무 분담을 다시 했어요. 챗 GPT는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할 수는 있어. 근데 7살짜리 보고, 야, 너 계란 후라이 해. 하면 계속 못하잖아요. 그냥 따스부터 못할걸요? 근데 얘 보고, 야, 계란 후라이 해. 그럼 계란 후라이 할 줄은 알아요. 그럼 계란 후라이를 내가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후라이팬을 어느 정도 따끈하게 불을 켜서 달군 후에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넣어서도 안 되고 적당량 불러서 골고루 팬에 기름이 퍼지게 한 후 계란을 탁 깨갖고 이렇게 칙 소리가 나게, 그렇죠? 그리고 계란과 계란 사이가 붙지 않게. 그래서 일정 부분 익었을 때 잘 뒤집는 거. 그래서 앞뒤가 흰자는 익는데 노른자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제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요거를 뒤집고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불을 끄고 한 2분 정도 있으면 내가 원하는 그 계란 후라이가 나오겠구나를 하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계란 후라이인지, 계란을 익힌 것 같긴 한데 계란 후라이 할지 모르는 애들이 보면 후라이팬에 벌써 달구기 전에 기름부터 넣고 혹시 또 탈까봐 기름은 또 왕창 넣어서 그걸 계란의 흰자가 기름이랑 섞여서 먹으면 내가 기름 덩어리를 먹는 건지 계란을 먹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소금은 골고루 뿌려야 되는데 그냥 퍽 뿌려갖고 어디는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주 진짜 잘하는 사람이 계란 풀어. 그럼 계란 이렇게 풀고, 예를 들면 로봇이라고 생각했을 때 계란 풀어. 소금 넣어. 그러면 계란 3알에 적당량의 3g 넣어. 그럼 3g 넣고 이런 정도의 비서로는 쓸지 모르겠지만, 즉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만족시킬 만큼 먹을 수 있게 만들어내느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진화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겠지만 지금 이 수준 갖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약간 기술자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정의하시는 게 있어요. 챗 GPT는 최고의 현재로 최고의 합법적 표절 기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최고에는, 과거에는, 이거는 진짜,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만큼, 이름을 줄 수 없을 만큼의 허접대기였다면, 지금은 그래, 이름은, 그래, 할 수는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 너 이름은 붙여줄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에는 최고인 거죠. 근데 합법적은 뭐냐?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합법적은 아직 여기에 대한 규율이나 규제나 제도나 법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쓸 때요. 논문 한 줄 쓰고 거기다 각주 달아서 이거 안 쓰면 표절계 돌리면 75%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가 한 줄마다 그 논문의 각주를 다 달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이거 벌써 미국에서부터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이건 정말 한 중딩? 고딩? 이런 애들이 수행평가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제출해라. 그러면 언제 이렇게 찾아서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공부는 하기 싫은데 해야긴 해야 되고 안 하면 내가 벌점을 맞거나 불이익을 당하니까 제출은 해야 될 때 쓰는 용도. 그렇죠? 이게 어떤 평가 기준은 아니고 그냥 내가 제출하는데 나 했어.
해서 냈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서 보면은 그 무슨 뭐 어디에 뭐 무슨 기술을 뭐 아니면 뭐 선진 기술을 배우겠다고 해외 여행 갔다 오셨죠? 여행. 떼거지로 가갖고 돈 몇천만 원씩 막 써갖고 보고서 냅디다. 보고서 쓸 줄을 모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 발로 써도 그거보단 나을 것 같은 그런 보고서를 내는데 이제는 챗 GPT 시켜갖고 야 뭐 호주 무슨 뭐 어디 뭐에 대한 뭐 보고서 3장 만들어내. 그러면 걔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로 그러니까 이 가치를 부여하거나 어떤 질적인 이 평가를 하지 않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제출용. 제출용으로는 뭐 그쵸 최고의 합법적 표절기 뭐 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문제는 이게 이제 유료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보죠, 유튜브? 네. 유튜브 뭐 보니까 제가 또 유튜브 유튜브 구글에서 뭐 돈을 받는데 난 구글에 돈을 내본 적이 없는데 내긴 해요. 저 프리미엄 그거 써갖고 광고 안 보게 하는 거. 그 10,000원 한 달에 1,400원인가? 그거 내는데 그거 말고 뭔 돈을 내라는 거야? 봤더니 내긴 냅디다 뭐. 그걸로 활성화도 시켜주고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나 요번에 알았어.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가. 네. 근데 구글에서 그냥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한테 돈을 받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제가 뭐 인스타그램도 하는데 내가 인스타그램 제가 저는 인스타 팔로워도 별로 없어요. 제가 팔로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두 명 정도 해요. 한 명 있었는데 끊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그 인스타를 들어가느라고 돈을 쓰진 않잖아요. 내가 올린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뭐 어떤 사진이나 뭐 저는 사진보다는 사진 안에 메시지가 주로 들어가지만 뭐 그거 확인하는데 돈 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돈을 내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그게 잠깐 나왔다가 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앱 지도를 그 앱에서 이렇게 지도를 띄워갖고 그렇게 딱 설치해 놓고 뭐 어디 이렇게 등록하면 얘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가는 거 쓰면서 내가 건당 뭐 1,000원씩 내라. 이렇게 안 쓰잖아요, 우리. 통신비를 내는 거죠. 통신비를 내면 거기서 앱 다운받아서 필요한 운전자들은 그걸 쓰고 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나를 찾아줘 어딨어. 근데 내가 안암역 3번 출구에서 내렸어. 근데 나를 찾아도를 옛날 같았으면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야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러면 야 거기 오면은 뭐가 있지? 거기서 골목을 내려가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요. 그거 한다고 돈 내진 않잖아요. 근데 챗 GPT는 유료예요. 20달러.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쓴다고 하면은 환율이 1,200원대 쓸 때는 한 25,000원 선이었는데 뭐 엊그저께는 이제 1,360원도 찍고 1,300대로 올라갔으면 26,000원 넘는 거죠. 26,000원을 내면서 쓸 사람이 그럼 누구일까? 26,000원을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까 말했던 거. 네. 하긴 해야 된다. 하긴 싫고. 그냥 해서 내기만 하면 돼. 누가 본다고.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죠. 아니면 뭐 아주 정말 고수가. 이건 정말 고수여야 돼. 고수가 정말 중요한 핵심 역량 말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공무원들한테 제시하는 뭐라 그러죠? 그 보고서? 너무 쓰잘데없는 게 많아요. 막 페이지가 이렇게 두꺼워야 돼. 나 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내용이 없으면 노력 점수라고 해갖고 손으로 썼잖아. 손으로.
그러면 한 장 쓴 놈이랑 10장 쓴 놈이랑 그래 어차피 똑같이 몰라도 10장 쓴 놈은 그래 너 팔이라도 아팠고 시간 노력이라도 했으니까 내가 그래 너 저기 DJ로 줄 거 너 내가 CJ로 준다 하고 했던 어디 이제 저희도 이제 일을 하면 계속 무슨 뭐 공문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뭐 해서 보고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핵심 뭐냐게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보고할 때 우리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은 있지만 뭐 이거에 대한 개괄적인 뭐 예를 들면 개념 정의 이거는 챗 GPT가 뭐 할 수도 있겠죠? 이거 합법적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옛날에는 쓸모없는 사실 핵심은 뭔데 우리 회사 관련된 뭔가를 뭐 비전을 만약에 보고한다면 이 비전이 핵심인데 이 비전 외에 뭐 이렇게 하라는 양식은 또 있어. 근데 그 양식을 안 채우면 보고가 안 돼요. 장소가 정해지거든. 뭐 어느 파트는 어느 이렇게 뭐 A4 용지 2장은 써라 이렇게 찍어주면 그런 거 쓸 때는 글쎄요 유료를 해서 나는 그 해야 되니까 26,000원을 그래 내가 커피 5잔 6잔 안 먹고 내가 이걸 쓴다 하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그 내비게이션 앱처럼 앱으로 그냥 무료로 내가 지불하는 통신비 내고 쓰라고 하면 뭐 잘 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돈 내고 쓰라 이거로 하면요 짝갈립니다. 이게 맨 처음에 챗 GPT 나왔을 때 그때는 유료 아니었어요. 뭐 전 세계에 뭐 얼마가 몇억 명인가 뭐 썼다 뭐 이렇게 나와요. 아니 나도 쓰고 싶지 무료인데 궁금하잖아. 나 무료일 때 썼거든요. 나 몇 번 썼는지 알아요? 이렇게 돼볼까? 저렇게 돼볼까? 근데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재 누구니? 이런 건 또 안 된대요. 21년도까지밖에 학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럼 그런 거 빼고 저런 거 빼고 이렇게 돼볼까? 저렇게 돼볼까? 무료일 때 저도 많이 썼어요. 아니, 그거를 썼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다? 이게 근데 단순히 9,900원도 아니고 20,000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쓸 사람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행위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나는 가치 없어. 나 근데 그냥 그냥 졸업장만 따면 되는데 쓸데없이 날 자꾸 귀찮게 뭐 이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고수가 비서처럼 쓰는데 그걸 비서를 사람으로 인건비를 쓰면 지금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한 달에 200씩 줘야 되는데 챗 GPT 쓰면 한 달에 26,000원? 야 그거 못 내겠니? 그러면 쓰죠. 진짜 그런 사람 말고 누가 쓸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료화냐 무료화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아직도 갈 길은 너무 먼데 투자는 엄청 해야 되는데 정말 그거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20달러씩 이렇게 해갖고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왜 직업을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취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직업윤리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윤리경영, 그쵸? 요즘에는 뭐 윤리경영이랑 조금 다른 견해이긴 하지만 뭐 ESG 뭐 이렇게 예전에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구글이나 뭐 그 각종 그 플랫폼에서 막 사용했던 기법들 있잖아요. 누구한테 무엇을 막 추천해 줄 때 뭐 얘가 어디를 몇 번 들어갔는지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해갖고 했을 때는 너무나 마음대로 그래서 빅데이터가 필요해 빅데이터 뭐 하여튼 빅데이터 난리였어요. 근데 최근에 벌써 그게 언제적 얘긴데 최근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개인 동의 이게 개인 동의 없이 함부로 하면 이거 개인정보법에 걸려갖고 과징금 엄청 물었죠?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남의 동선 막 추적해갖고 거의 위치 추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몇 시에 뭐 어디 들렀다가 뭐 어디 들렀다가 그게 모바일 환경이든 인터넷 환경이라는 것밖에 나 여기다 추적기 달고 얘 오늘 뭐 몇 시에 어디 가서 뭐 먹고 뭘 했는지 그거 다는 거 그거 불법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어떤 니즈나 뭔가를 캐치하는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챗 GPT는 아직 그게 없어요. 뭐 지금 기술이 이제 뭐 할 수 있다, can 뭐 이러고 앉았는데, 내가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걔네가 맨 처음에 뭐 이거 챗 GPT 뭐 어쩌고저쩌고에 그 맨 처음에 그 나온 그 회사로 기억을 하고요. 걔네가 나와서 또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뭔가 우리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뭐 구글도 한다 했다가 뭐 그때 개망신 한번 당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는 쏙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뭐 오류가 잘못된 정보, 잘못된 데이터를 갖다가 챗 GPT가 그 알려줌으로써 그 개망신 당했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저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잘 보는, 근데 눈을 보통 뜨면 이제 6시 전후로 이제 떴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뜨는 게 SBS 비주인데요. 제가 아침밖에는 이제 편하게 방송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경제 코너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다른 건 뭐 시간 나면 보고 아니면 말고 이제 이런데 제가 반드시 꼭 챙겨보는 코너가 있어요. 김대호 박사님의 그 키워드로 보는 경제하고 기업 분석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챗 GPT에 대한 얘기를 그 박사님이 하시는데 그 박사님이 이제 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챗 GPT는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얘기고 그 과거에 이제 그 약간 견주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웃겨갖고 제가 왜냐면 자 오픈북이야. 한국에서는 오픈북이요.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거저먹는 시험 공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아요. 오픈북이야. 컴퓨터 사용해도 돼. 근데 약간 시간 제약과 그 다음에 뭔가를 소스 제공을 이렇게 좀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어떤 블로그에 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된다 하셨대요. 그리고 그 블로그에 가짜 답을 심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쓴 놈은 그냥 F로 주셨다 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이 챗 GPT로 시험 문제 서술형을 예전에는 이 비대면으로 뭐 보는 시험이든 과제 제출이든 뭐 이런 게 뭐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제 대면으로 시험을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시험지 받아갖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시험 보는 거는 오히려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거 말고 수시로 제출하는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모르겠어요. 제가 공대 쪽은 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교양 과목이나 인문학 쪽 관점에서 뭐 제출하는 레포트는 거의 그런 양식을 갖춘 레포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교수님이 보고 이게 얘가 뭐 챗 GPT를 이용해서 썼는지 안 했는지를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 야 그러면 인간 어떻게 바보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 인간을 바보로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그 구글인가 어디서 말했던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 줄 알고 야 그거래 하고 얘기했는데 야 가짜잖아 오답이잖아 그럼 나 바보랬잖아 그 바보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래도 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여기도 검색하고 저기도 검색하고 아니 검색하는 짓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챗 GPT 보고 다 시키니까 우리 꼬리뼈 태화된 것처럼 뇌가 퇴화돼서 바보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바보로 만드는 챗 GPT 뭐 이렇게 또 보시는 견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벌써 챗 GPT가 막 뭐 세상에 없는 뭐 대단한 지능을 가진 애가 나타난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이미 우리 그 논문 표절 이 걸러내는 거가 있잖아요. 논문 이렇게 집어넣으면 표절률 뭐 몇 프로 이거 나오는 것처럼 한 달 사이에 그 챗 GPT로 만들어진 보고서인지 아닌지를 또 체크해낼 수 있는 걸릴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그걸로 과제를 뭐 하실래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챗 GPT가 이제 나와서 핫한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그 사이에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또 다른 걔를 방어할 수 있는 일단 수단이 이제는 또 하나 이제 나왔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는 합법적 표절기예요. 근데 걔가 학습이 말이 좋아 학습이지 남의 거잖아 전부. 남의 거 쫙 서치해갖고 거기다가 긁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저작권, 지적자산권 이거 어떡할 거냐고. 만약에 그거 내 거 함부로 막 그랬다가 나도 가만히 안 했을 건데?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냥 상용화가 됐다 뿐이지 아직 그런 뭔가 항상 뭔가 상용화되고 그거에 준하는 뭐라 그러죠? 잘못된 이런 문제점들은 이게 사용을 해가면서 드러나다 보니까 항상 법령은 그것을 먼저 선도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나름 선도해냈다 해도 구멍이 숭숭숭 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졌을 때 이거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지금이야 합법적이지만 그게 만약에 법령에 걸려서 이게 뭐 저작권, 지적재산권 뭐 이런 문제들이, 왜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다 어떤 누군가의 선행 데이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다 인간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자기 저걸로 했는데 그걸 가만히 냅두겠어요? 나라도 가만히 안 있지? 그런 것들이 막 문제시 됐을 때 이거는 법제화할 수밖에 없고, 이건 법제화 됐을 때도 지금처럼 그 가치를 인정받겠느냐, 이게 또 하나가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구글이었나요? 챗 GPT가 이제 잘못된 오답을 내면서 이제 개망신 당한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아까 내가 얘기한 그냥 할 수 있다 뭐 이러는데 또 오류도 있지요. 그런데 얘가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 얘가 자체적으로 이게 뭐라 그러죠? 자기의 그 지능을 갖는 자의식을 가진 단계가 올 수 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 자의식, 진짜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자의식이 뭔지를 모르고 이 입방아를 찢는 그 인간들 입에다가 내가 탁 테이프를 붙여주고 싶었어. 걔네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걔가 이렇게 알아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알아서가 제대로 알아서인지 아니면 지멋대로 그냥 변종을 일으키거나 에러를 일으켜서의 알아서인지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가 알아서 일으켰었어. 예를 들면 걔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또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 월패드의 문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뭐 스마트 아파트에서 뭐 월패드가 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일단은 뭐 한전에서 뭐 어디가 문제가 생겨갖고 전기가 살짝 정전이 됐는데 뭐 정전이 되고 전기는 바로 들어왔는데 뭐 월패드에 문제가 생겨서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지금도 계속 뭐예요? 야, 전기를 먼저 끄는 한전 네가 잘못했잖아. 아니야, 월패드 너네가 제대로 프로그램 제대로 잘못 심어갖고 얘네들이 지금 작동을 잘못한 거 아니야? 그 고치고 니들이 고쳐. 이러고서는 지금 쌈박질하고 있어요. 불편은 오로지 주민의 몫이고.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걔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뭐 추천이야 뭐 좀 했다가 뭐 해서 아니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의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걔가 뭐 자체적으로 자기 능력껏 자기 지능으로 뭐를 했다? 그랬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기술을 만든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뭐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회사는 그렇겠죠. 아니 우리는 그 원칙적으로의 기술만 만들었는데 얘가 그런 거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AI 걔한테 민사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걔 법정에 데려갈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그냥 걔네들은 그런 와중에 걔네들의 뭐든지요. 우리 코로나 변이도 마찬가지지만 한 3단계 정도를 거치면요. 뭐든지 변종과 변이가 다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면 걔네들도 뭐 그런 짓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자의식을 갖는 거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자의식이라는 거는요. 지능이 진화로 인해서 변종을 일으키는 게 자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의식이 아니에요. 자의식이라는 건요. 자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에는 지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경험했던 이 지능과 전혀 무관한 어떤 관계에서 나왔던 아니면 자기의 경험에서 나왔던 그 정서에서 나왔던 그런 감정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동기화, 그치? 동기도 외적 동기인지 내적 동기인지 내재화, 그 다음에 어떤 불안인지 뭐 긴장인지 하는 어떤 그런 감정, 그 다음에 내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그것들을 스스로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역량과 통제성, 이런 것들이 다 지능과 맞물려서 나오는 게 자의식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뭐 제한할 수도 있고 추천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무슨 데이터 몇 개 뭐 수만 가지를 넣고 뭐 몇 개를 했더니 뭐 어느 순간 얘가 스스로 뭐 추천도 할 수 있고, 아니 추천은 할 수 있죠. 내가 말하잖아요. 계속 추천할 수 있는 게 자의식이냐고요. 추천은 아무렇게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냥 몇 개 정말 좀 똑똑한 애들, 초등학생들 거기다 그 정도 학습시키면 추천도 할 수 있고요. 판단도 할 수 있고요. 비평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자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또 버젓이 또 언론에 또 나와서 또 막 하고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화면 뚫고 들어가서 저게 자의식이 뭐라고 생각하냐? 자의식이 뭔지는 아냐? 라고 내가 묻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술을 어떻게든 자기가 최고화 시켜서 자기네들 회사의 주가나 자기네 회사의 어떤 미래 가치를 올려서 투자를 받고 돈을 벌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논리에 의해서 왜 계속 이런 오류나 미싱들이 나왔을 때, 미스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변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는 거를 표현하고자 했던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자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전혀 모르는 정말 이렇게 또라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데, 이러니까 정말 인간이 바보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자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을 내고 화를 내죠. 근데 예를 들면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 그쵸? 내가 저기에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 돈으로. 투자에는 반드시 손실이 있고 그 손실은 내 책임이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성이 이거 보고 있으면, 그래? 저게 저렇게 하면 저게 자의식도 가질 수 있구나. 대단하네. 그리고 내 전 재산을 거기다 투자했어. 그런 사태는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바보로 만든다는 게 그거를 그대로 갖다 써서 가짜 오답을 블로그에다 실었는데 이게 정답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와 있으니까 그 좋다고 갖다 써서 F 맞은 그 바보도 있지만, 정말 이 가치 하나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고퀄리티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에 그걸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뭐 자의식을 가지네 말, 이거는요 과장을 넘어서 이건 허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로 걔네들의 어떤 기술적 과정에서 걔가 스스로의 판단 정도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판단이 이꼴 자의식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자의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AI한테는 절대로 가능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는 그 영역이라는 부분은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자의식 운운하면서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기술이 그래서 최고고,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오류지만 뭐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데 그거에 속아서 내 돈을 거기다가 몰빵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면은 그냥 돈만 벌면, 그렇게 해서 그 바보 같은 애들이 쏴준 돈에 그거를 갖다가 뭘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는, 그 진짜 이 머니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 정도면은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적어도 전문가한테 자의식이라는 게 개념이 뭐냐, 이게 써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공개적인 그 공중파 언론에 나와갖고 함부로 주둥이를 남발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대다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학습하고, 그렇죠? 그거에 관련해서 투자도 가능할 수 있고, 뭐 이런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거는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고로 결론은 뭐가 가능할 수도 있고 뭐가 가능할 수도 있고 뭐 다 좋은데, 이 AI의 영역에서는요, 제가 어제인가요? 무슨 의료 그쪽에서 AI로 무슨 아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기술로는 감지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결점체, 폐의 어떤 결점체를 인간이 식별하거나 뭐 MRI나 뭐 아주 최첨단 기자재를 가지고 할 수 없었던 거를 뭐 AI가 어떻게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게 한 2.5배가 높았다. 난 거기는 인정한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뭐 걔가 뭐 예술도 할 수 있고 창작도 할 수 있고, 예술과 창작은요, 그거를 그냥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표절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 학습 데이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나름 명문대 출신의 근데 작곡가라고, 좀 솔직히 우리가 우리 가스라이팅 당한 거냐 뭐냐? 좀 그 사람도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믹싱해서 썼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표절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지만, 물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걔네들이 뭐 창작도 할 수 있고 뭐 뭐도 쓸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짜집기 아니면 표절인 거죠. 정말 예술이라는 거는 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why를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서 내가 이 아웃풋이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난 얘 그림보다 얘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얘가 유명하고 얘는 왜 짝퉁인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전시회나 가본 적은 없어요.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식별로 시각으로 이 그림 꼼꼼하게 색칠 잘했고 선 똑같이 그렸네가 아니라, 이 그림은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 작가적 이 의식, 철학, 가치관, 그것들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도출됐는지를, 이게 혼이 담긴 그것들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인 것처럼, 얘네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뭐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작곡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냥 결국은 짜집기 짝퉁 표절이에요. 제가 안무 하나를 짤 때 제가 기본적으로 노래를 몇 번 듣는지 아세요? 미니멈 제가 2주에 한 번씩 안무를 짜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악을 미니멈 100번에서 150번은 듣습니다. 그래서 가사도 들어보고 멜로디도 듣고, 이 작곡가가 이 작사가가 이거 뭘 말하려고 이거를 했지? 거기다가 그 은율과 리듬과 이것에 어떤 이 은율이라는 거, 이 리듬, 굉장히 은율은 신나지만 뭔가 이 가사나 어떤 이런 가사나 이런 뭐라죠? 운율 속에서는 굉장히 신나는 리듬 속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슬픔을
이렇게 억누르려는? 뭔가 그런 게 담아져 있어? 그러면 그게 내 안무에서도 그렇게 이게 창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AI 시대라고 넘어왔기 때문에 AI 시대가 없는 시대로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너무 과장, 그 순전히 그 기술이 이제는 과잉 기술이, 그러니까 필요한 인간한테 필요한 기술의 최정점을 넘었지만, 이들도 계속 기업 활동을 해야 돈을 벌고 투자를 받고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것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누가 그걸 계속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해서 이건 아니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부정적인 영역으로 많이 흡수가 되니까 이거 때려쳐도 아니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물며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학 교수들이나 저 수행평가 내는 저 교사들한테 챗 GPT 이용해서 뭐 이거를 언제 또 뭐 이거 애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한번 채점할 때 얼마나 복잡한데 이걸 일일이 뭐 그 프로그램 활용을 해갖고 이게 챗 GTP가 썼는지 안 썼는지 가리고 있으면 또 뭐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도저히 질문이 챗 GTP는 저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답이 나올 수 있게 문제를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교수님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는 옛날에 했던 거 베껴 써서 뭐 작년에도 쓰고 재작년에 썼던 거 그냥 내는 아니란 자세에서 이젠 정신 바짝 차리고 책임감을 갖고 더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그쵸? 질문 하나를 내더라도 레포트 과제 하나를 내더라도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자기 거를 해서 냈는지 안 냈는지를 굳이 챗 GPT를 걸러내는 프로그램 활용 안 하고 검증할 수 있는 훈련을 이제 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최첨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 요즘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그 독일의 최첨단 전차를 우크라이나에다 보내줬는데, 최첨단이면 최첨단일수록 아니 그냥 단순 조작은 잡아봐. 자, 그 기술에 준하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고수가 아니면, 자 그냥 엔간한 사람한테도 잡아봐. 이거는 뭐 전원 버튼이고 이거는 뭐야? 이렇게 학습하는데 학습 시간이 한 달이면 되는데, 최첨단이려면 최첨단인 그 기술을 설명하는 그 자체도 최첨단으로 어려울 테고, 그럼 이거를 숙지해야 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 레벨이 돼야 그걸 받아 먹고 조작을 하던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그 전차가 뭐 들어온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가 당장 어떻게 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최첨단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숙지해서 정말 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무나도 못하고 그 정도 급이 되는, 그렇죠, 레벨이 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 최첨단이요, 생각보다는 자기네들의 기술 자랑질을 하는 거에는 굉장히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밑단으로 내려와서 사용자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어머 있으니까 좋네, 와우,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정말 쓸만한 가치, 즉 가격을 지불하고 그것을 내가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챗 GPT 나온 지 지금 딱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벌써 싹 사라진 거 보면 벌써 유료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유료화에서 뭐 일단은 뭐 미국에서 정도 쓰고 있겠죠. 지금 뭐 중국에서도 만들고 한국에서도 만들고 뭐 네이버에서도 만들고 뭐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얼마나 활용성이 있는지 시장의 평가를 받고, 뭐 그거 만드느라고 굉장히 뭐 투자를 많이 받고 돈을 많이 썼겠죠. 그럼 얼마나 어느 정도 그게 이제 회수가 돼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이 들어가다 보니까 입 싹 닫는 것 같아요. 네, 조용해요. 어디에서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지금도 굉장히 긴 시간 했는데, 너무 이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최첨단 기술이라는 것들이
한번 스마트폰이라는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거기에 성공 스토리가 너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기억이 너무나 막 그 짜릿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만한 무언가를 계속 찾기 위해서 자율주행이 나오고 뭐 메타버스 뭐 NFT가 나오고 챗 GPT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긴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땐 뭐든지 정점이 있으면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뭐 이게 인간사잖아요. 탄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정점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있고, 그 정점에 제가 봤을 땐 그 스마트폰, 그게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그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금 라이징 스타가 나오긴 하는데 뭔가의 유행처럼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실제 진짜 그게 기대치에서 현타가 딱 왔을 때 맞닥뜨리는 그게 고작 이거야? 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워낙 최첨단이다 보니까 정말 고수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정말 유익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개나 소나 말이나 그거 안 하면 무슨 뭐 진짜 큰일 나는 것처럼 다 뛰어들었다가 다 같이 망하는, 근데 이런 진짜 아이러니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나라도 불경기지만 지금 우리의 인간사도 지금 불경기에 좀 들어온 것 같은 마음에서 오늘은 챗 GPT 정체가 뭐고 걔 수준은 뭐며 걔 앞날은 정말 핑크빛 장밋빛인지 제 시각으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우 뭐 이거 관련돼서 뭐 주식을 투자하시는지 뭐 모르겠어요. 이걸 어느 쪽으로 뭐 사용 뭐 한 26,000원 뭐 해봐서 아니면 끊어버리면 뭐 괜찮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뭔가 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다양한 챗 GPT에 대한 그 기사 뭐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챗 GPT 말고요, 그냥 슈퍼스타가 되는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 라이징도 아닌데 뭔 소리냐고 하겠지만 뭐 꿈은 누구한테나 꿀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